자, 지금부터 이제 스트링의 파라미터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를 넘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넘어오는 데이터인데요. 넘어오는 데이터. 이제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너 데이터를 넘겨야 돼.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 클릭하면은 넘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는 파라메터 데이터 수집하기에 대한 것을 이제 그냥 찍어볼 건데요. 이제 퍼블릭 쓰는 거예요. 퍼블릭 맨 처음에 그냥 네임만 이렇게 get name 그 타입은 보이드 뭐 보이드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이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get name 네임을 받아온다. 그리고 네임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고요. 네임을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요게 지금 너 네임을 입력해야 돼 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으로 사용자한테 화면에서 데이터를 네임이라고 넘겨야 돼 이런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임이라고 반드시 넘겨야 돼요. 넘겨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한글 처리 안 했기 때문에요. 한글 처리하는 건좀 스킵 시키시고 영문으로 하셔야 돼요. 한글 깨집니다. 아시겠죠? 깨지시니까 그 영문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임이라고 해야 돼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인포 넘어온 데이 그 로그 점 이제 인포에서 네임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네임을 이렇게 찍어보시면 네임을 로그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시스템.out.println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네임을 이렇게 찍어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는데 URL을 지정해야 돼요. 골뱅이 get 방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get 포스트고요. get 매핑이고요. get 포스트가 아니라 저희가 상따별 찍고요.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 뭐 get name이라고 그냥 name이라고 치겠습니다. name. 그러면 슬래시 샘플 슬래시 name이라고 치는 건 아시죠? 됐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뭘 요구한다고요? name이라는 문자열을 요구한다고요. 아시겠죠? 문자열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슬래시 샘플 슬래시 name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슬래시 name 엔터 치시면요. 얘가 보시면 뭐 인포에 name.jsp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뜨죠? name.jsp 가 없습니다. 이거 뜨시던데 그 name.jsp 만들게요. 이제 name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샘플 컨트롤러에서 name이라는 게 현재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나왔어요. 샘플의 name.jsp를 만들게요. 이쪽에서 이제 샘플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세요. new 하시고 여기다가 order JSP인데 JSP 파일인데 샘플 name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name 쓰시고요. 여기는 이제 h1 태그에다 name이라고 그냥 쓸게요. h1 태그 쓰고 name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name을 한번 달러 중괄호 알고 뭐 그냥 name이라고 쳐보시는 거예요. 그 name이라고 쳐봤는데 name은 현재 없어요. 한 개 더 칠게요. 슬래시 한 개 치고 달러 쓰시고요. 중괄호 알고 이제 파람이라고 쓰시고요. 파람 점 name이라고 치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브라우저 가셔서 새로 고침 하세요. 여기 네임이라고 썼죠? 이제 여기 넘어오는 데이터가 현재 없어요. 네임이라고 썼는데 네임이라고 없고요. 그 넘어오는 데이터를 써야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써가지고 쓰는데 그 문자열 컨트롤러에서 지금 컨트롤러 그래서 문자열 넘어오는 데이터 수집하기인데 넘어오는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가 알 수 있어요. 데이터를 넘기지 않더라도 넘어오는 요구하는 데이터라고 쓸게요. 요구하는 데이터가 스트링인 경우에는 스트링인 경우 그 데이터가 안 넘어와도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네임이라고 썼는데 데이터는 안 넘어오지만 생기지 않는다. 단 데이터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넘어오지 않는다.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는 넘어오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넘어오려면 얘 이름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용자가 데이터 넘길 때는 주소 뒤에다 물음표 쓰시면 되고요. 키가 네임이에요. 이름 변수 이름이 네임이죠. 네임이라고 쓰시고요. 이꼬로 그 다음에 LE 뭐 써가지고 엔터 치면요. 이렇게 LE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솔 창에도 이게 찍혀요. 이렇게 아 받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넘길 때는 이거예요. 데이터를 넘길 때는 주소 뒤에다가 뭐 로컬호스트 썼겠죠?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뭐 로컬 호스트 이렇게 썼겠죠? 그 뒤에 슬래시 샘플이라고 써야 되죠. 샘플 이쪽 클래스에 들어오려면 샘플이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라고 쓰죠. 네임.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키워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꼬로 뭐 LE 쓰는 거죠. 그 여기에 있는 요 네임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맵핑이 나고 여기 뒤에 있는 물음표 뒤에 있는 네임이 요겁니다. 요거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 그 뒤에 값이 LE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요청되어지는 값이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인포에서 네임을 찍으니까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 값이 나온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 나와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람으로 찍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네임에서 이렇게 파람으로 찍으면 파라미터 넘어오는데 이렇게 그냥 네임으로 찍으면 안 넘어와져요. 아시겠죠? 안 넘어와서 안 넘겨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네임 네임을 수집할 때 스트링으로 이렇게 오는 거 말고요. 에이지를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나이를 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네, 복사했어요. 복사하시고요. 요구하는 데이터가 이제 인티저입니다. int 경우 테스팅이 안 됐으니까 뭐 문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고요. 여기다가 그뭐 int age 이렇게 하겠습니다. age 나이를 주세요. 여기다가 인티저고요. 인티저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 int age 쓰세요. 그리고 age를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age 출력하는 걸로 쓰시고요. 됐죠? 되셨나요? 그냥 쓰시고요. 이제 크롬에서 여기다가 age 말고 URL을 age라고 쓰세요. age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제 얘가 오류가 나고 있어요. 오류 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읽어보시라고요. 리퀘스트 부분에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 파라미터 age is not present 존재해야 되는데 but cannot 뭐 trans 전달할 수 없어요. null 얘가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변환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아시겠죠? 전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트링은 너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서 이제 쓰시게 되었고요. 문제가 일어난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서버 쪽에 오류가 났기 때문에 age, is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present cannot 뭐 transfer into null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인티저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넘어오지 않으니까 널이 되는데 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러게요. 그래서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가 정답이에요. 생긴다. 되시겠죠?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넘기려면 age라고 써야 되고요. age라고 써야 되고, age. 물론 여기다가도 이제 age라고 써야 돼요. age라고 쓰셔야 되고. 여기에 URL, 요게 요겁니다. 요게 이렇게 똑같은 거고. 뒤에 있는 age가 여기 age입니다. 여기는 그 LE 쓰시면 안 되고, 숫자 쓰셔야 되겠죠. 숫자. 해서 3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물론 JSP는 없기 때문에 JSP는 계속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고 age에다가 물음표 쓰시고요. age 이꼬로 뭐 30 엔터 치시면 이제 JSP가 없다고 나오죠. 데이터 처리는 된 겁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처리는 됐고 보여주는 쪽으로 못 갈 뿐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걸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age가 찍혔을 거예요. 이렇게 age 찍으라고 info age
시켰는데. 다시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에이지 찍히죠. 이렇게 되었나요? 예, 찍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해가지고 에이지가 이렇게 찍히게 돼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여기 값이 넘어가자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에이지. 그런데 이제 얘 요구하는 데이터가 인티저인데도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인티저로 데이터가 넘어오면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김으로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다.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에이지 말고 저희가 이제 뭐 리스트를 한 개 이렇게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티저로 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쓰시게 되거든요. 페이지 쓰시고 이제 get 리스트 뭐 이렇게 리스트를 받다 오자. get 리스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인티저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안 넘어오면 오류가 발생된다. 이건 아시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그 오류 여기 URL은 뭐 여기에 리스트 메소드 써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써서 페이지 기본 페이지는 1입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그대로 실행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에다가 뭐 리스트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엔터 치시면 내부 오류가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라는 게 지금 이제 없어요. 그래서 얘가 널 밸류를 페이지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다. 페이지는 인티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형 변수에 해당되는 널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쫙 나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오류 없이 기본값을 세팅해서 하시면 이게 값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값이 넘어오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값이 넘어오지 않으면 1로 세팅해 보자. 1로 세팅한다.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한다. 여기 한다. 쓸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 교재에 보시면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퀘스트 파람 이런 게 있는데요.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리퀘스트 파람 이라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쓰시면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디폴트 밸류가 있습니다. 디폴트 밸류 이게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1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이제 쌍따빼 찍고 1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오는 데이터는 다 문자열로 받거든요. get 파라미터 밸류 다 문자열입니다. 아시겠죠? get 파라미터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쌍따빼 쳐서 문자열로 써주시면 이게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JSP를 못 찾는다. 처리는 됐어요. 처리는 됐고 JSP를 못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찍혔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1이 찍혀요. 기본값은 1. 페이지를 안 넘겼어요. 안 넘겼으면 기본값은 1. 이렇게 찍힙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 파라미터와 동일한 거를 이제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페이지를 10페이지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10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10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리스트 물음표 페이지 이꼬로 10이라고 쓰면 이제 그 JSP는 찾을 수 없고요. 그 콘솔 창에 보시면 지금 서버가 지금 들고 있네요. 새로 고침할게요. 하시면 이 페이지가 10으로 해서 받아지거든요. 아시겠죠? 받아지는데 여기에 페이지가 아니고 P라고 쓰면 여기 페이지 대신에 P라고 쓸게요. P 쓰시고 엔터 치면 얘는 이제 그 데이터 P라는 데이터가 페이지는 않으니까 디폴트 값이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이름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문제 생기는데 여기다 콤마 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name이라고 나와요. name 이꼬로 뭐 p name 이꼬 쌍따옴 찍고 p 이거 쓸게요. 네. 그 리퀘스트 파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name이 p예요. 그 여기는 변수 이름과 name은 틀리죠. 틀리고요. 이제
그래서 서버가 돌아야 돼요. 지금 서버가 열심히 돌고 있고요. 됐고요. 이제 새로 고치면 할게요. 지금 이제 얘를 P를 넘겼어요. P 이꼬르 10이라고 넘겼다 이거죠. 아시겠죠? P 이꼬르 10에서 넘겨서 새로 고침해요. 새로 고침 하시면 물론 JSP는 없고 그 P의 페이지가 뭐로 세팅됐냐면 10으로 세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이제 여기를 P로 넘겨, 이거는 P로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P로 받아가지고 페이지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넘어오는 키와 변수가 틀리면 네임이라는 것을 세팅해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해서 저희가 쓰시면 여기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 틀려요. 이때는 이제 페이지라고 하시면 페이지 이꼬르 10이라고 이제 페이지 이꼬르 20 써볼게요. 20 해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제 JSP가 없긴 한데 이쪽에 보시면 페이지는 1로 세팅되어 있어요. 분명히 20으로 집어넣는데 뭘로 받는다고요? P로 받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페이지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값이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이 하니까 기본값에 해당되는 게 세팅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쳤어요. 컨트롤러.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거 키 값을 P로 받았고요. 변수는 자바에서는 페이지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변수가 너무 길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르게 쓰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요거는 P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다 P라고 세팅을 해주셔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P가 요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시고요. 그 얘가 이제 데이터 값이 안 들어오면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값이 넘어오지 않으면 1로 세팅한다. 요겁니다. 세팅한다. 디폴트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값을 세팅하든지 골뱅이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넘어오는 거와 여기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그 기본값 세팅이라든지 기본값 세팅 그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페이지는 1페이지가 기본이야. 뭐 이렇게 해서 기본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세팅과 그 변수와 자바에서 사용되는 자바의 변수명과 넘어오는 파라메터 이름이 틀린 경우 사용해야만 한다. 보통의 경우는 그냥 맞춰줘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맞히고요. 근데 이제 기본값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게 변수 이름하고 파라미터 이름하고 똑같으면 안 써주셔도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타입이 스트링 이런 경우에도 안 써주셔도 돼요. 어차피 널이면은 값이 없으니까 그냥 처리가 되는데 인티자 뭐 이런 더블 뭐 이런 것들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은 변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써주셔야 돼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단 데이터가 반드시 넘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안 써요. 반드시 그 데이터가 넘어와야 한다. 꼭 필요한데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글보기인데 번호가 안 넘어오면 오류가 나는 게 맞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안 써요. 파라미터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예외 처리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되셨나요? 예, 좋은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제 배열 받아서 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똑같은 파라미터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받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방식으로 쓰시면 되니까 요거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한개 할게요. 복사한개 하시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 get numbers 이렇게 글번호 numbers s를 붙여서 에노스 이렇게 해서 노스 쓸게요. 글번호를 여러 개를 받아요. 됐죠? 여러 개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요. 그럼 이제 그 인티저인데 이게 넘버스 똑같이 넘버스로 쓸게요. 넘버스 쓰시는데 배열이에요. 대괄호가 되었고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대괄호가 되었고 배열입니다. 그럼 배열을 한번 찍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info에서 array가 있고요. 그 자바 저희가 볼 때 arrays라는 게 있어요. arrays. 자바 유틸의 arrays가 있고요. 점 다음에 보시면 뭐 그 to string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to string 문자열로 만들자. 그 노스를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제 배열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찍을 수 있어요. 아, 예. 지금 배우신 건 자바입니다. 자바. 자바의 유틸 클래스고요. 배열을 문자열로 이쁘장하게 만들어줘요. 아시죠? 대괄호고 대괄호에서. 그래서 만들어주고서 그냥 찍으시면 이게 그 저기 뭐야 해시코드밖에 안 찍히죠. 주소란에 들어가는 이런 해시코드밖에 안 찍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 데이터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찍으려면 어레이스라는 걸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이쁘장하게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찍어볼 수 있어요. 됐죠? 찍어볼 수 있으시고요. 노스인데, 노스로 그냥 쓸게요. 넘어오는 파라미터가 노스여야 돼요. 노스. 그래서 노스 좀 그냥 쓸게요. 쓰시면, 여기 이제, 여기다가 노스라고 이렇게, 노스라고 써서 엔터 치면, 그, 노스의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노스를 그냥 쓰시면, 얘가 널이 나와요. 널은 배열이니까 널이 할당될 수 있으니까 오리가 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 노스를 한 개 해볼게요. 여기다가 노스 쓰시고요. 물음표 쓰시고요. 노스 이꼬르 1 엔터 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대괄호가 돼갖고 1 해가지고 한 개 배열인데 1이라는 값이 한 개 있어요. 아시겠죠? 10 한 개 더 붙여볼게요. and 쓰세요. 그걸 쓰시고 and 쓰시고요. and 노스 이꼬르 10 이렇게 쓰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 노스로 1이 있고요. 노스가 10이 있어요.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노스가 1이 있고 10이 이렇게 넘어와서 배열로 받아지는 거예요. 되시겠죠? 같은 키로 여러 개들의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배열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똑같은 걸 봤는데 여기는 이제 HTTP 쓰실 때 HTTP 썼겠죠. HTTP 땡땡 슬래시 뭐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이라고 써야 되고요. 샘플 쓰시고 노스라고 쓰겠죠.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노스 이꼬르 뭐 1 n 노스 이꼬르 10 n 노스 이꼬르 15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 10, 15를 뭘로 받아요? 배열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같은 깁스의 여러 개를 배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데이터 여러 개인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1번 배열. 배열과 비슷한 객체들이 있죠. 어레이 리스트. 아시겠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게 거기에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 10을 넘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겼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더 써서 n 그 여러분들이 인풋 태그 이름이 같으면 이렇게 여러 개를 받아요. 15 엔터 쳐가지고 이제 노스 15 노스 이꼬르 15 n 이렇게 쓰시면 이제 데이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1, 15, 10, 15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같으면 배열로 파라미터 선언을 배열로 만드시면 되고요. 얘가 배열이 아니면 맨 앞에 한 개만 받아요. 맨 앞에 한 개. 맨 앞에 한 개. 배열이면 여러 개. 배열이 아니면 여러 개를 넘기더라도 맨 앞에 한 개만 받는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받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미지 같은 경우 받을 때도 이미지 여러 개 받아야 돼요. 그럼 배열로 만들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걸로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개를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파라미터를 배열로 만들어 배열에 관련된 파라미터 받는 파라미터를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면 여러 개를 받는다. 한 개를 만들면 맨 앞에 있는 것만 받습니다. 그 배열에 관련된 객체라든지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부유 객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형식이 다른 여러 개를 이제 그 형식이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은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들은 이제 클래스를 만든다. 이건 변수 설명할 때 그 해드린 건데요. 변수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 기본 데이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조형 객체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참조형 객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가 같은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면 이제 어레이를 사용해요. 배열을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가 서로 형태가 저보다 틀려요. 그래서 틀린 데이터 여러 개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여러분들이 부유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라 컨트롤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래스 한 개 만들게요. 클래스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부유라고 데이터 부유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부유는 올 대문자, V 대문자, O 대문자 엔터 칠게요. V라고 쓰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받을 게 인티저인데요. age예요. age. 세미콜론 찍고요. 그 다음 받을 게 이제 스트링인데요. 바꿀 걸 그랬어요. 스트링인데 여기는 이제 name이에요. name. 이름 받아야 되고요. age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거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자바 짤 때는 요 정도면 되는데요. 프레임워크에 쓸 때는 여기다 프라이빗으로 붙여야 돼요. 프라이빗. 그 왜 붙이는지는 이제 그 보안상의 데이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안상의 문제나 게터 세터 같은 경우에 내가 마음대로 세터만 만들면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고 게터만 만들면 꺼냈을 수 있죠. 세터를 다 없애요. 그러면 중간에 데이터가 변화가 안 생기죠. 변경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쓰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골뱅이 데이터라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롬밥의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붙이면 경고가 다 없어져요. 이러면 세터, 게터, 토스트링 메소드 이런 거 안 만들으셔도 돼요. 롬법에서 다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그 JSP까지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소스에 제너레이트 게트 세트 만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골뱅이 데이터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세트, 게터, 토스트링 메소드, 그 다음에 생성자 이런 것들이 다 생겨요.自動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럼 name과 age를 받을 수 있고요. 파라미터로 얘네들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public 쓰시고요. public void고요. void. 그 다음에 뭐 get data 쓰면 되겠죠. 쓰시고 그 데이터 부여객체로 뭐 부여 정도 쓰겠습니다. 부여 정도 써서 사용하시고요. 자, 로그를 이용해서 찍어보는 거예요. logo.info 라고 쓰시고요. 토스트링 메소드를 안 만들었는데도 부여를 찍으면 데이터가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데이터가 나와요. 예. 이때 age는 뭐로 세팅된다고요? 0. 아시겠죠? 0. 그 부여에다가는 너를 넣을 수 있죠. 부여에다가 너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부여 객체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넘어도 부여는 널로 해서 넘기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거는 기본 객체의 age는 0으로 세팅되고 그 다음에 name은 널로 세팅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넘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넘어와도 되고. 그래서 부여 객체를 받으면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되시겠죠? 자, URL 만들어야 되죠. 골뱅이 get 매핑 시킬게요. get 매핑 시키시고 가르고 쌍따옴표 찍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 이렇게 정도 사용할게요. 자, 저장했고요. 서버가 다시 돌고 있어요. 서버가 다시 돌도록 기다릴게요. 됐고요. 자, 여기다 데이터라고 써주시고요. 샘플 뒤에다가 데이터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뭐 name 첫 번째는 이제 집어넣을게요. name 1, 2 뭐 n age 이꼬르 뭐 15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주소는 애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물음표 name 이꼬르 1, 2 n age 이꼬르 15 됐죠? 이렇게 쓰셔가지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셔서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고요.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찍힌 걸 보시면 이제 네임과 에이지가 잘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터 부호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안 넘겨요.
이렇게 데이터를 안 넘겨서 엔터 치시면 일단은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오지 뭐가 오류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name은 널이 되고요. age는 0으로 세팅돼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데이터를 안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부여인데 저희가 name은 set name, age는 set age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그런 걸 프로퍼티라고 그러고요. 얘네들이 프로퍼티를 안 쓰면 오류가 하나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시는데 set age와 set name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 저희가 안 만들었죠. 안 만들었는데 생겨요. 자동적으로. 생긴 요거만 위에 있는 것만 선언했죠. 그래서 생성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C자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터, 게터, 메소드. 여기가 투스리 메소드 만든 거 보이죠? 이건 오버레이드에서 쓴 거고요. 이거는 롬법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롬법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는 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한번 테스팅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파라미터를 받을 때는 이제 그냥 변수로 이렇게 변수로 받을 수 있는데 스트링이나 널을 값이 세팅되는 거는 데이터 값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단지 이제 데이터 값이 널이기 때문에 안 찍히죠. 그런데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널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받을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서버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데이터 값은 이렇게 물음표, 그 다음에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변수 이름과 여기에는 파라미터 키 값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만 쓰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얘는 P로만 넘기셔야 됩니다. 페이지는 안 되고요. 네임에 맞춰서 이제 넘기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넘어오지 않더라도 기본값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데이터를 받을 때는 배열로 선언하세요. 파라미터를 배열로 선언하시면 데이터가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 타입이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은 클래스를 선언하세요. 그래서 클래스 만든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서 쓸 수 있으십니다. 되시겠죠?